현재까지 고객분들 만나서 CL분들하고 이야기해보면은 우리 막 그렇게 하고자 해. 근데 성과가 안 나. 트라이는 했는데 매출이 안 올라.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이유를 좀 봤더니 이유는 데이터에 있는 거예요. 데이터가 돈이라고 말씀하세요. 미래의 오일이다 막 말씀하시는데 또 이야기를 해보면 데이터 때문에 데이터가 장애물이라고 말씀하세요. 네. 데이터가 너무 복잡하고 다양하고 너무 많이 생기니까 이 데이터 가지고 뭘 분석하고 뭘 하긴 해야 되는데 잘 못 받쳐주는 거예요. 현재까지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를 저희가 봤더니 너무 데이터들이 흩어져 있고 그다음에 IDB라는 생각에 갇혀 있는 거예요. 데이터는 꼭 이렇게 저장해야 된다. 이런 관점도 있고 좀 너무 컴플렉스합니다. 그래서 EID라는 기존의 모델이 너무 복잡한 모델이어서 개발하신 분들이 개발하려면 그 많은 데이터 관계를 다 이해하셔야 이제 개발하다 보니까 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몽고DB에서는 이런 데이터를 다루는 데 있어서 어떻게 효율적인 아키텍처를 제공해 줄까를 저희 모토로 삼았습니다. 회사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처음 만들 때부터.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데이터를 다루는 데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모델이 뭘까를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다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시장에서 여기저기서 떠들어대는 다큐멘트 모델이라는 걸 저희가 제일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 있어서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지만 다큐멘트 모델을 제일 먼저 리딩하는 컴퓨터 회사가 됐고요. 그다음에 클라우드에서 이제 멀티 클라우드, 그다음에 환경적으로 어떻게 데이터 플랫폼화 시킬 것이냐 데이터베이스를 이런 관점에서 좀 설명드리면서 왜 이 부분이 리테일에 있어서 그렇게 많이 바잉이 되고 있는지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몽고DB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다큐멘트 모델입니다. 네네. 제가 옆에 제 그냥 명함을 그냥 해놨는데. 전 직장하고? 예, 지금 현재 직장인데, 네네. 명함을 보시면, 몽고DB 명함을 보시면 되게 특이하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개발하신 분은 다 알겠지만, 제이슨 포맷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개발하시는 분들이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요즘에. 그래서, 오더 상품이나 개인화나 상품이나 모든 걸 다 저런 형태로 표현하시고, 데이터를 주고받는 데 있어서도 제이슨 형태로 주고받습니다. 네. API 서비스를 할 때도. 그러다 보니까는 개발자분들은 저 포맷이 되게 익숙하세요. 되게 편해하세요. 근데 저 포맷이 왜 좋냐면 제가 위에 명함을 만약에 IDB로 저장을 한다고 한다면 저는 테이블로 저장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문제점이 뭐냐면 개인화 같은 거 할 때 개인마다 프로퍼티가 굉장히 달라요. 그렇죠. 성격들이요. 근데 IDB에서는 그 개인을 표시하는 데 있어서 기존에 어떻게 했냐면 커스터머 해가지고 고객의 속성 값들을 다 정해놨어요. 정형화시키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는 개인화 말씀하셨듯이 하이퍼 이런 초개인화를 하게 되기 위해서는 개인별로 굉장히 성향이 다르고 액티비티 달라진 것들을 관리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IDB로 저장할 경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네. 그래서 IDB는 컬럼을 추가한다거나 테이블 변경할 때마다 또 서비스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이제는 저녁 시간에, 야간 시간에 PM 잡고 한다고 하니까 빠르게 개발하는 데 있고 디플로이 하는 데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빠른 물고기가 뭐 큰 물고기보다 세다고 말하지만 빨리빨리 시장에 대응을 못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밑에 형태대로 제이슨 형태로 표현을 쓰게 되면 똑같은 사람의 명함이지만 어떤 분은 이메일만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어떤 분은 블로그가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전화번호를 뭐 회사 번호, 팩스 번호 아니면 내 법인폰 번호, 개인폰 번호 이렇게 저장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필드를 개인별로 추가하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예,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시장에서 개인화 정책이나 상품 같은 카테고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특히 이태리 쪽에서 개인화해서 추천해주고 그렇죠. 상품 카탈로그를 매번 업데이트해야 되지 않습니까? 몇십만 개 되는 상품 카탈로그를 업데이트해야 되고 개인화를 해가지고 추천 서비스를 해야 되고 이런 쪽에서는 기존의 IDB 모델은 너무 힘든 거죠. 네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유통 쪽에서 저희 몽고들을 굉장히 많이 바잉해 주시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런 다큐멘트 모델이 주는 이점은 굉장히 많습니다. 추천뿐만 아니라 어떤 그런 이제 개인 행동, 그쵸. 행동의 어떤 그런 이제 패턴이랄까, 그쵸. 뭐 이런 것들도 파악하게 되게 좋겠네요. 예. 그래서 이제 가령 또 다른 예를 보여드린다고 하면 이거는 말씀하신 내용은 좀 다른데 같이 생각해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고객이 있다면 고객의 행동 패턴이 IDB에서는 행동 패턴 테이블 따로 고객 테이블 따로였다고 한다면 그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이 고객에 대해서 어느 채널에서 이런 행동했다는 걸 그냥 서브 다큐멘트로 그냥 넣어버리게 되면 굉장히 편하게 액세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희는 이런 거는 다양성이 제공된다, 스키마가 동적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기존에 IDB에서 쓰던 개발자들 분들이 몽고DB 개발하실 때 엄청 편해하세요. 그리고 구글 쪽에서는 이거 테스트를 어떻게 했냐면 데이터 모델을 IDB에서 다큐멘트 모델로 바꿨을 때 개발 생산성을 체크를 했어요. 개발자 엔지니어한테 30%가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냥 데이터 모델만 바뀌었을 때. 그러다 보니까는 고객분들이 이런 관점에서 저희 몽고DB를 요즘에 많이 찾아주시고요. 아마 모델 쪽은 아마 이해가 되셨을 것 같아요. 근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리테일 쪽에 어떤 모순절, 뭐
빼빼로, 뭐 강분절, 뭐 이런 식으로 가지고 뭐 여러 엄청 가지 대의가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서비스가 얼마나 안정적이냐, 무중단이 되느냐, 확장성 가능하냐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기존의 IDB들 아키텍처를 보면 다 쉐어드 아키텍처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폭증할 때 대비해서 과도하게 스펙을 준비를 해놔야 된다거나 혹은 확장이 되려고 그러면 다운타임이 필요한다 이런 역할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제 몽고DB는 처음부터 설계가 분산 아키텍처로 되어져 있어서 뭐 스케일업을 한다거나 스케일아웃을 하는 데 있어서 다 무중단으로 작업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고객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게 뭐냐면 사실 리테일 쪽 아니라 이제는 DM 같은 거 발생하고 고객이 예측을 가능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트래픽이 올라온다. 이럴 경우에 저희 몽고들이 굉장히 선호하십니다. 그래서 뭐 스케일업해서 어느 정도 올려놨다가 시간이 지나면 스케일을 다시 내린다거나 다운시킨다거나 이걸 무중단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서비스의 SA를 관점에서 굉장히 훌륭한 거죠. 그래서 과도하게 뭐 큰 스펙을 미리 사서 준비할 필요도 없는 거고 커머더티 서버를 쫙 펼쳐서도 할 수 있고 그래서 특히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받을 때는 더 굉장히 더 필요하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매출 중에 한 50%가 지금 클라우드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페이로버 관점은 어느 고객이나 맞았고 리테일뿐만 아니라 우리 회사 옛날에는 한 20년 전만 해도 고객분들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야,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PM 작업하는 거를 되게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근데 요즘 고객들 만나면 왜 그걸 서비스를 내리면서 해야 되는데 이제 생각이 바뀌신 거예요. 네네. 왜냐하면 시장에서 내가 조금이나마 젖히고 나가려고 그러면 그런 걸 계속 제공을 해줘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무중단 서비스는 요즘엔 고객들이 디폴트로 들어오는 이야기입니다. 디지털 경제 시대에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몽고DB가 저런 립카 셋이라는 분산 아키텍처를 통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분산 카피가 뭐 몇 카피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50카피까지 50 가능합니다. 카피? 예, 와. 50카피까지 가능하고요. 네. 만약에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쓰인다. 그래서 특히 빅데이터나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분석하는 데서 제가 앞에서 언급했지만 데이터 해저 서비스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데이터 해저 서비스를 하려면 기존의 리테일의 문제점은 이거였었어요. 오투어, 멀티 채널 이런 이야기 되게 많이 합니다. 옴니 채널 이야기. 근데 시스템은 구축해 놨는데 이슈가 뭐냐면 채널별로 고객이 행동했던 고객의 행동 패턴을 하나로 합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프라인 매장, 온라인 매장 다 가지고 있어도 그 데이터를 합해서 그렇죠. 서비스하기가 너무 어려운 네, 거죠. 네. 그래서 사실 그런 거는 사실 멀티 채널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냥 채널만 여러 개인 거지 정말 O2O처럼 못 쓰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그런 데이터를 백단에 다 모아야 되는 거고 그런 데이터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이즈가. 그리고 요즘에 분석하는 데 있어서 뭐 인터벌 되게 짧게 가져가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스케일업 할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테일 쪽에서는 이런 샤딩이라고 해가지고 작은 서버를 횡으로 펼쳐가지고 좀 더 많은 스로풋을 내게 하는 네. 이런 아키텍처를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통DB로 이만했던 것이 있다면 이것을 이렇게 뚱뚱 잘라가지고 분산해서 예, 맞습니다. 한다는 거죠. 그래서 네. 아주 좋은 스펙의 하나의 서버가 아니라 네. 커머디티 서버를 여러 개를 펼침으로써 ROI도 나오고 스루프트 만들기 근데 샤딩할 때는 그렇게 샤딩을 분산시켜버리면 예. 분산 좋지만 예. 코디션 할 때 예. 그래도 오버헤드가 또 많이 예, 발생하죠? 그래서 이제는 저희가 이제 특징이 뭐냐면 그런 코디션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먼저 이제 나눌 때 기준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가 중요하고 그래서 저희가 말한 대로 해시 기준이 있고 레인지 기준이 있고 혹은 서울, 부산, 강주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요. 오케이. 혹은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키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조건을 저희가 드리는 거죠. 밸런싱을 자동으로 한다거나 이런 조건을 드려서 지금 대표님께서 언급하신 그런 내용을 저희가 다 커버할 수 있는 아키텍처로 가게 되는 거죠. 기존의 인식이 데이터 하면 ID로만 바라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다큐멘트 모델이라는 걸 저희가 제공을 해드렸는데도 그걸 IDB처럼 쓰라고 그러세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고객분들을 만나면 IDB의 진짜 밸류를 쉽게 못 얻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가서 그냥 컨설팅 해드리고 데이터 모델 좀 바꿔드리면 어마어마하게 느끼세요. 제가 얼마 전에 모 대학교 제주도에서 하는 무슨 행정 프로젝트 했는데 기존의 IDB에서 실패한 걸 저희가 받은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가 이제 데이터 모델을 바꿔서 보여줬더니 놀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이즈만 90몇 %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인게이지먼트를 저희가 좀 고객분들한테 되게 강조를 해드리고 그러니까 있고요. 몽고DB는 앞으로 국내에서 또 해외 마찬가지지만 이 교육이 중요할 것 같아요. 예, 트레이닝이 중요합니다. 단순하게 네. 사용자 교육, 딱딱한 교육 말고 지금 말씀하신 네. 컨셉을 바꿔줘야 되잖아요. 예, 비율을. 예, 맞습니다. 예. 그런 인식이 IDB에 너무 사실 IDB 많은 고객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하세요. 이거는 좀 더 중요한 것 때문에 말씀드리면 질문을 어떤 하냐면 어느 DB에 IDB 써야 되고 어느 DB에 몽고DB 써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근데 제가 그 대답할 때 말씀드리면 정확히 말하면 IDB에 맞는 DB가 뭘까요?부터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저희는 IDB를 너무 당연스럽게 모든 DB라고 생각했지만 IDB에 우리 삶 속에 IDB화 시킬 수 있는 데이터는 트랜잭션 데이터, 네. 원장 데이터, 계정 데이터 정도뿐이 없어요. 뭔가 정형화되어 있는, 그쵸. 틀이 딱 정형화된 거. 근데 지금 저희 주변에 정형화되어 있는 데이터가 얼마나 있겠어요? 네. 한 100이면 7, 80% 다 비정형 데이터거든요. 그렇죠. 근데 기존에 이제 IDB 인식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IDB로 모든 데이터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하신 그런 인식을 저희가 바꿔드리는 교육을 좀 해야 되는 거고요. 나이키가 저렇게 바꿨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오랜 개발 주기하고 테크 대비예요. 근데 많은 개발자분들이 저희 나라에서 만나보면 시간을 어디다 쓰시냐면 신규 업무를 개발하는 시간도 있지만 많은 시간은 기존 업무를 유지보수하시는 데 쓰세요. 디벨로퍼. 근데 디플로이가 요즘에 CI/CD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자주 디플로이가 그렇죠. 되어지고 미니멀 바이럴 프로덕트라 해가지고 빨리 어떤 프로덕트를 만들고 고객의 반응을 봐서 업데이트 치고 이런 형태로 서비스가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데 있어서 기존 방식으로 한다면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스피드 관점에서. 그래서 나이키는 그런 걸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몽고DB의 다큐멘트 모델이 굉장히 효율적이다 개발하는데 데이터를 표현하는 데도 그래서 장바구니 주문 플로우 쪽을 다 몽고DB로 바꿨습니다. 아, 네. 그래서 고객 주문 양이 증가를 했고요. 매출 올라갔고 오토 같은 경우는 뭐 동영상에서 보셨으니까 뭐 크게 설명 안 드리겠지만 개인화 서비스를 한 거예요. 개인화 서비스가 왜 적합한지 제가 설명드렸겠지만 요즘에는 그냥 고객 대상으로 영업 안 합니다. 그렇죠. 제가 뭐 어떤 사이트 딱 들어가 보면 어느 북에서는 딱 떠요. 제가 관련된 것들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IDB로는 불가능합니다. 데이터를 표현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걸 썼던 거고요. 네이버 쇼핑은 아까 제가 종전에 말씀드린 샤딩이나 라이브 커머스 때문에 되게 또 뜨는 것 같은데. 예, 네이버에서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몽고DB를. 그래서 저희하고 계약해서 저희가 서포트해드리고 있는데 그 70개의 샤드를 쓰세요. 샤딩에서. 네. 그 샤딩이 아까 말씀드린 그 랩가스의 70개인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크게 쓰시는데 실질적으로 이것뿐만 아니라 네이버 백단에 카페다, 마이프레이스다 이 모든 게 다 몽고DB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쓰시는 이유들이 시스템 확장을 손쉽게 할 수 있어요. 그 개발을 좀 빠르게 하실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요즘처럼 좀 스피드가 중요하고 빠르게 고객의 반응을 반영하는 데 있어서는 좀 최적화되어 있는 DB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건 L사인데 얼마 전에 이제는 그 7개 채널을 통합하는 작업을 했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데이터를 7개 채널을 하지만 같은 고객 데이터지만 채널마다 고객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 다를 거 아닙니까? 그 상품을 다루는 방법도 다르고. 근데 그런 거를 어떻게 하나로 통합해가지고 서비스하는데 어떤 DB가 최적일까라는 고민을 한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IDB로 옮기는 게 최적화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여러 개의 IDB를 하나의 IDB로 통합하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데이터 통합하고 트랜스포메이션하고 서비스하는 관점에서 이제 몽고DB를 좀 선택해 주신 겁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